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소장님? 네, 전도 많이 먹고요. 제가 오삼불고기를 제가 했거든요. 아, 직접?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요리도 잘하시는군요. 네,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신 전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도 몸무게가 좀 늘었습니다. 아이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민심을 듣는 또 기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말씀들 많이 나누셨어요?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가족들이 안 물어봐요. 정치권과 관련된 얘기는. 네.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척들하고 그런 얘기는 별로 해보지 않았고요. 네. 일단 뭐 연휴에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대선, 탄핵, 뭐 이재명, 윤석열, 계엄 이런 얘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하시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셨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음력 1월 1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2025년 우리나라 혼돈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한동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네. 두세 달 안에는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은 대선에서 패배한 쪽은 인정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깝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네. 그 거리에 계시는 아스팔트 국민의힘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저항을 할 것이고, 탄핵이 기각되면은 또 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가지고 분노를 표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5년도 올해는 작년보다 어찌 보면 상반기는 훨씬 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야 되지 않을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결론이 어떻게 되든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는 국민들이나 누구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안 할 것 같아요. 정치권부터. 아,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서 네. 당신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랑 대단히 좀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2011년, 12년, 13년에 사적으로 SNS에서 안부를 주고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은 사상적으로 편향됐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아니냐. 당신은 진보 좌파다. 그러니까 당신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이제 과거에 아주 꽤 오래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치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싶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영식 재판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 박선영 전 의원과 여러 가지로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과거에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됐고 그것을 좀 침소분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갖고 당신은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네. 진보 쪽에 추천으로 된 재판관, 보수 우파 쪽에 추천으로 된 재판관들 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선은 한 명 지금 지목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성목 권한대행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수파나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사람은 극자다. 진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재판관으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했더라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아서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 등의 내란 수사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쪽에 좀 더 무게감이 지금 실리고 있어서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일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 내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수처는 이제 손을 놨고 예.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정당성 부분부터 의심을 좀 받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분들에 대한 내란 수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속돼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니요. 그 외의 분들? 그 한 10분 정도 계시잖아요. 네. 구속당해 있고 뭐 구속 기소당한 경우가 있는데 최대 구속 기간이 이제 6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1심 판결이 안 나오면은 뭐 그냥 풀려날 수도 있고 1심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게 되면 계속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네.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검찰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이제 헌재 재판이나 공수처나 검찰 전부 다 지금 총 공격을 하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유리할까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너희들 수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수사 안 받을래. 이런 입장을 계속 견인을 하고 있고요. 네. 헌법재판소 가서는 본인이 직접 2번이나 등판을 해가지고 변론을 했는데 그거의 이제 전반적인 기류는 나는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비상계엄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비상계엄으로 오래 할 생각도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내란죄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위험도 확신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권력을 통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란죄예요.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았어요. 계몽령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저는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원들 끌어내라고 했을 뿐이에요. 현재 출동한 사령관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이나 진영이나 지지하는 정당이나 추천 정당을 다 제외하더라도 순전히 이제 헌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하는 변호 전략은 이렇게 썩 유리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법조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국회의원들이 명함을 이제 국회요원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걸. 아니 근데 네. 이러잖아요. 이제 군대용 뭐 군대 안 갔다 와도 군대용 알 수가 있는데. 네. 자, 우리 요원들 끌어내 이게 맞아요? 아니면 자, 우리 요원들 철수시켜 이게 맞아요? 철수시켜 맞죠. 철수시키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 요원을 어떻게 누가 끌어내냐고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네요. 예. 오늘은 또 이 얘기가 나왔죠. 김건희 여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죠. 비서실장도 몰라. 네. 다른 수석들도 몰라. 예. 김건희 여사도 몰라. 알면은 나 되게 혼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네. 변호인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 네. 그 그러니까 서울, 이 네. 비상계엄 자체를 심각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좀 희화시키려고 가벼운 걸로 이제 인식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좀 우리는 바보예요. 그 전략을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죠. 아닌데 하도 네.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이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안 웃어요? 오늘 이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윤상현 의원이 네. 찾았고 국힘 내부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이거는 안 맞지 않냐,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뭐 찾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도 안 되는 겁니까? 인간적인 도리로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인간적 관계가 돈독했다면 개별 입장에서는 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높이고 네. 대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왜 안 하고 자꾸 저렇게 윤석열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 상당히 좀 의아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들도 다 펼쳐야 될 텐데 우선은 잠룡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라고요? 잠룡들? 대권 잠룡? 잠룡들? 네. 저는 참 가능성이 네. 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여론조사상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고요. 아, 네.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뭐 이런 분들도 따르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당원 당규 규정으로 하면 네. 당원 50%,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50%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출하거든요. 네. 그럼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대로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99%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네. 뭐 차라리 잘 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언론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으로서는 최적의 후보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 전에 한 거랑 설 후에 한 거랑 조금 여론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 설 전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붙여놓으면은 박빙으로도 나오고 이기는 것도 나왔는데 네. 서울 이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한 10에서 15% 정도 이재명 대표랑 양자 대결에서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했던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과 맞지 않은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아이고 김문수 후보 내보냈다가는 대선은 그냥 해보나 마나겠네. 다른 후보 찾아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이제 후보들 이제 예비 후보들 네. 그들에 비해서 언론에 조금 등장을 덜 했기 때문에 덜 알려진 거군요. 그렇죠. 지금 알려진 거는 꼿꼿하게 네.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도 막 국무위원들 보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왜 사과해? 막 이제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강경한 맹목적인 보수우파 지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줘서 그분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맞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대선은 양 진영이 총 결집해가지고 네. 그냥 진영은 그냥 자기네들 후보 뽑아요. 결국에는 35에서 40%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략 15%에서 20% 정도의 중도층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을 해온 것, 헌법에 위반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중도층에서 높은 것들을 보면 중도층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은 안 되겠어, 정권 교체해야 되겠어, 야권의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계를 좀 보면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네. 행정부 들어서서.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야 나라의 중심이 설 것이고 그래야 미국도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삼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 4, 5개월 동안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참 걱정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민생, 경제 먼저 챙기겠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